사색의 향기. 오늘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될 내용은 자녀가 없는 구독자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나이를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께 어린 시절에 어떤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가 된 지금에서야 그때 부모님이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강요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예전 세대 부모님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집안 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바쁜 부모님의 일손을 거들어야 했기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은 꿈도 꾸기 어려웠고 공부에 대한 한이 맺혀서 나중에 자녀를 갖게 되면 내 자식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해 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 때문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아마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자식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니 어떤가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냥 남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자식과 대립하게 되면서 이게 다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내 자녀도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나요? 내가 부모를 원망한 것처럼 자녀도 나를 원망했으면 좋겠나요? 내 자식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내 자식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면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된 게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세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키우기 위해 온몸 다 바쳐서 희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미웠겠지만 부모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나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둘 다 세상에는 없으면 안 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온전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자식한테 이것밖에 못해줬구나. 자책하지 마세요. 자녀가 옆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무 내 인생에 간섭했구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하물며 문자라도 꼭 보내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부모의 그 마음이 자식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모범이 되세요. 부모가 자식을 금지옥엽처럼 키우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자식을 내 품 안에서 너무 귀하게 키우면 자식은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자녀는 나중에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자식도 자식의 삶을 살아야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 스스로 인생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로서 모범이 된 행동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옳은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행동에 대해 질책하기보다는 자신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모범된 행동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제 있는 사랑을 주는 게 자식과 부모 둘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부모님은 아이의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학부모와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집 자녀와 자신의 아이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부모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고통은 부모가 아니라 결국 자식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 아이는 반에서 1등을 하는데 너는 왜 1등을 하지 못하냐? 그렇게 계속 아이를 다그치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사주는 게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까요? 저는 자녀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바라기 꽃이 이쁩니까? 아니면 장미꽃이 더 이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대답으로 나뉘겠지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덜 나은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 꽃, 장미꽃 둘 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타인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녀를 타인의 자녀와 비교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한 게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래됐는데 취업에 계속 실패해서 낙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미 성인입니다. 이제 다 큰 성인을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면접에 떨어진 자녀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면접을 대신 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그 아픔을 견뎌내고 취업에 성공하는 건 자녀의 몫입니다. 그래야 자녀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도 자녀의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려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자녀에게 잔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욕심내서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아도 학교 다니고 사회에 나가면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자녀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내 자녀가 반에서 1등 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대기업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자녀가 실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과연 어떤 신이 부정한 일에 관여할까요? 자식의 성공을 바란다면 차라리 자식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태도입니다. 다섯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무엇이든 집착하는 순간 내 삶이 괴로워집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신도 힘들고 자식 또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아직 부모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집착하면 과연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남녀 간의 집착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왜 필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이만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더 이상 자녀를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히면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해야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길에 집착해서 그 길만 걸어가면 평생 그 동굴 속에 갇혀 빛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자식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이렇게 지내온 지가 조금 오래되었고 이제는 자녀와 거리감이 너무 생겨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자녀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대화하자고 먼저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랑 대화하기 싫다고 대답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부모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어봤는데 대화를 거절하는 건 너무 버릇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그런 생각을 존중하고 기다려줬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무조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타인이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거절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식이 부모 말을 따르지 않으면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바로 자식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대화하고 안 하는 것은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식이 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나에게 대화를 요청해도 부모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권위적인 태도는 내려놓으시고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세요. 술을 좋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너무 술에 빠져서 어린 나이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가 그렇게 술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술에 빠져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마주하는 걸 고통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술을 마셔야 현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술을 마신다고 간섭하거나 야단치지 마시고 자녀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식이 술을 마시는 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식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술에 빠져 사는 자녀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이에게 평생 상처로 남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를 조금이라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채워 넣는다 해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준다 해도 자녀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녀를 야단치고 간섭하기보다는 자녀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과도하게 물을 받으면 결국에는 시들어버립니다.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색의 향기. 첫째,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아마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자식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니 어떤가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냥 남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자식과 대립하게 되면서 이게 다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내 자녀도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나요? 내가 부모를 원망한 것처럼 자녀도 나를 원망했으면 좋겠나요? 내 자식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내 자식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면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된 게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세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키우기 위해 온몸 다 바쳐서 희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미웠겠지만 부모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나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둘 다 세상에는 없으면 안 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온전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자식한테 이것밖에 못해줬구나. 자책하지 마세요. 자녀가 옆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무 내 인생에 간섭했구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하물며 문자라도 꼭 보내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부모의 그 마음이 자식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모범이 되세요. 부모가 자식을 금지옥엽처럼 키우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자식을 내 품 안에서 너무 귀하게 키우면 자식은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자녀는 나중에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자식도 자식의 삶을 살아야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 스스로 인생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로서 모범이 된 행동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옳은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행동에 대해 질책하기보다는 자신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모범된 행동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제 있는 사랑을 주는 게 자식과 부모 둘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부모님은 아이의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학부모와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집 자녀와 자신의 아이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부모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고통은 부모가 아니라 결국 자식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 아이는 반에서 1등을 하는데 너는 왜 1등을 하지 못하냐? 그렇게 계속 아이를 다그치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사주는 게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까요? 저는 자녀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바라기 꽃이 이쁩니까? 아니면 장미꽃이 더 이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대답으로 나뉘겠지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덜 나은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 꽃, 장미꽃 둘 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타인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녀를 타인의 자녀와 비교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한 게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래됐는데 취업에 계속 실패해서 낙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미 성인입니다. 이제 다 큰 성인을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면접에 떨어진 자녀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면접을 대신 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그 아픔을 견뎌내고 취업에 성공하는 건 자녀의 몫입니다. 그래야 자녀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도 자녀의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려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자녀에게 잔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욕심내서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아도 학교 다니고 사회에 나가면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자녀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내 자녀가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대기업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자녀가 실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과연 어떤 신이 부정한 일에 관여할까요? 자식의 성공을 바란다면 차라리 자식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태도입니다. 다섯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무엇이든 집착하는 순간 내 삶이 괴로워집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신도 힘들고 자식 또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아직 부모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집착하면 과연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남녀 간의 집착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왜 필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이만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더 이상 자녀를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히면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해야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길에 집착해서 그 길만 걸어가면 평생 그 동굴 속에 갇혀 빛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자식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이렇게 지내온 지가 조금 오래되었고 이제는 자녀와 거리감이 너무 생겨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자녀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대화하자고 먼저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랑 대화하기 싫다고 대답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부모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어봤는데 대화를 거절하는 건 너무 버릇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그런 생각을 존중하고 기다려줬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무조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타인이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거절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식이 부모 말을 따르지 않으면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바로 자식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대화하고 안 하는 것은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식이 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나에게 대화를 요청해도 부모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권위적인 태도는 내려놓으시고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세요. 술을 좋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너무 술에 빠져서 어린 나이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가 그렇게 술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술에 빠져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마주하는 걸 고통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술을 마셔야 현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술을 마신다고 간섭하거나 야단치지 마시고 자녀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식이 술을 마시는 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식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술에 빠져 사는 자녀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이에게 평생 상처로 남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를 조금이라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채워 넣는다 해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준다 해도 자녀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녀를 야단치고 간섭하기보다는 자녀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과도하게 물을 받으면 결국에는 시들어버립니다.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색이향기 채널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